물은 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박종규 양봉TV를 즐기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입동이라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입동을 전후해서 벌써 곳곳에서 서리가 되는 등 여러가지 이제 우리 여느 농가에서는 겨울 채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 추수를 하고 고구마를 캐고 또 김장 준비를 하고 하는 이 계절이 바로 11월 달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양봉을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계절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11월 중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중순 양봉관리, 오늘도 교재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저희들 본 중앙에서는 우리 중앙에서 제작한 교재를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 중앙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4페이지. 11월 중순 양봉관리, 환기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벌통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월동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났습니다. 환기 작업은 연중 내내 필요한 작업이지만 특히 겨울 시기에는 더욱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 교재가 없는 분들은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이 호흡하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바닥으로 쌓이게 되면은 습기를 동반하고 이로 인하여 물기가 생기며 벌통 내부의 환경이 나빠지고 열리기나 뿔에서 생성되는 수분 영향으로 벌통 내부는 자연의 습기로 가득 찬다. 개포를 너무 꽉 닫아 놓으면 습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다. 따라서 벌이 붙어 있는 반대 방향 모서리를 개포를 접어서 환기를 해야지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월동벌 보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겨울에 그냥 싸놓으면 되지 말이야. 무슨 환기가 필요하냐. 지금 오랫동안이라고 하면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해오신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꽁꽁 매가지고 소문도 벌 한 마리 그저 들어갈 정도로 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느냐. 바로 벌통 내부는 전부 물로 다 변했거나 습기가 가득 차가지고 봄에 봄벌이 시작할 때 벌통을 열어보니까 물이 흥건하게 소문으로 막 기어나오고 벌이 막 물이 묻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저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겨울에 걱정이 됩니다.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는데 이렇게 싸놓지 않으면은 얼어서 내 재산이 다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 기준은 바로 어디 기준이냐? 내 기준, 사람 기준에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하 10도 15도 되는데 저 벌판에 하루 저녁 있으면은 분명히 얼어 죽습니다. 거기 기준하다 보니까 바로 노상에 집 밖에 외부에 있는 우리 벌통이 분명히 벌이 다 얼어 죽을 것이라는 걸 우리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2겹, 3겹 꼭 묶어가지고 바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아주 튼튼하게 잘 맸습니다. 물론 꽁꽁 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벌의 생리와 습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서 하다가 보니까 벌이 안 된다. 지금 이 환기철저뿐만 아니고요, 모든 벌이 그 육아하는 과정에서부터 성충이 돼서 모든 생활 그 환경 자체가 사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잣대를 갖다 들이댔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기철저도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환기철저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습기가 안 차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기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춥다고 해서 문틈은 바람 하나 안 들어서 비닐 다 테이프를 붙이고 해놔보세요. 겨울입니다. 밖에는 영하 10도 15도 안에는 뜨뜻한데 그럼 창문에서 물기가 쭉
벽에서 타고 내리는 걸 여러분들 본인들 집에서도 그런 걸 체험해서 분들 계시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도 보니까 벽에 물이 줄줄 흐르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결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벌통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그럼 그렇게 벽에 물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죠?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환기가 뭡니까? 창문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럼 습기 안 찹니다. 물 안 흐른다 이거죠. 그거 원리하고 우리 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해줘라. 자, 지금 여기서 환기를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교재에서 설명한 대로 개포를 귀퉁이에 접어줘라. 이렇게. 자, 벌통 내부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럼 개포가 있으면 이쪽 부분을 5cm, 10cm 정도를 접어줘라. 이렇게. 이 환기구입니다. 즉 공기가 바람이 나갔을 정도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환기구를 꼭 해주시라. 이거죠, 그죠? 자, 환기구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게 우리나라 벌통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벌통 밑창에는 다 막혀 있어요. 환기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들어가고. 그 여기까지 다 막아 놓으니까 바람이 이리로 들어갔다가 환기가 돼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2달 동안, 길게는 3개월 동안, 짧게는 1달 동안 벌이 안에서 숨을 쉬면서 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이 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명이 앉아서요. 하루 종일 문도 꽁꽁 매놓고 그 안에서 있어 보세요. 가스 발생이 우리가 안에 숨 막혀 바로 머리가 띵해서 못 있어요. 여러분들 몇 시간만 있어 보세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머리가 골이 아파요. 그게 뭔데?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 하루만 있나요? 짧게는 1달, 길게는 3개월 동안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도 숨을 쉬잖아요. 아까 이 가스 이산화탄소가 크게 꽉 차 있으면은 벌한테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환기를 되게끔 요 행복을 내주자.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벌통, 밑창이 없는 벌통,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나무 벌통, 스티로폴 벌통 많이 쓰는 거죠. 밑창이 없는 벌통에 한해서 이 환기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환기구 지금 강조 제가 해드립니다. 자, 환기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환기구 설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개포를 접어줘라. 개포 접기입니다. 즉 얘기하자면 해주셔야지 안에 습기가 안 찬다는 겁니다. 이거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소문도 좀 넓게 열어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문 넓게 못 열죠. 찬바람이 이 사람아, 영하 15도, 10도에 찬바람 들어가면 벌 다 얼어 죽을 텐데 무슨 소리 하느냐? 요거 이제 주로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환기를 잘 해주셔야지 겨울에 월동을 잘 한다. 이런 뜻이죠. 단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 지금 나무통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말했고, 지금은 이제 자 벌통 바닥입니다. 벌통 바닥에 환기창이 있는 벌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기창이 있던 벌통 이렇게 철망이 된 거죠. 쫙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금 EPP 벌통에서 아니면 스티로폴 벌통 이렇게 지금 제작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환기구 이런 벌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바닥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밑바닥에는 이런 저 미닫이가 있습니다. 이걸 쭉 넣으면은 이게 닫히고 열면은 열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벌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까 환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걸 열어놓기 때문에 이 바닥을 활용을 해서 환기를 시키려고 있는 벌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 위에 개포 귀퉁이를 접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위에다가 비닐 개포까지 해서 꽉 해서 위로 벌통 내부 위쪽으로 바람, 공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밀폐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신 이걸 열어놨잖아요. 여기가 환기구예요.
이만큼. 자, 이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 다 막혀버립니다. 이만큼이 환기구예요. 벌 양에 따라서 이렇게 환기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밑에 밑창으로, 벌통이 있으면 밑창으로 환기가 딱 돌아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열어놔도 겨울에 안 얼어 죽습니까? 사람은 얼어 죽죠. 벌은 안 얼어 죽습니다. 단 이 벌통에 벌 개체수가 문제입니다. 한 매, 두 매 되는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월등 들어갈 때 몇 매 들어갑니까? 보통 5매, 6매, 7매. 이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5매, 6매, 7매 들어가고 싶었으나 정작 월동 들어갈 때 12월 달에 딱 월동 포장하려 딱 보니까 이 매수가, 이 개체수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으나 내 벌통을 보니까 한 매, 두 매, 세 매밖에 안 됐어.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한 매, 두 매, 세 매 하고 싶어서 했나? 안 해요.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즉 제대로 찝으면요 뭡니까? 기술 부재입니다. 이렇게 위에 5매, 6매 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못 채웠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약하니까. 이렇게 약한 건 이렇게 환경이면 당연히 얼어 죽죠. 한두 마리 있는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개체수가 벌은 그래서 군이라 군, 물이 군. 군으로 해서 살아가는 곤충입니다. 사람은 지가 잘 나가지고 혼자 잘 살지만은요 벌은 그렇지가 않아요. 벌은 혼자 있으면 죽어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잘 삽니다. 그게 사람하고 동물, 곤충하고 다른 점이에요. 벌은 무조건 10,000마리, 20,000마리 많이 있을수록 면역력이 높아져서 모든 것이 일이 더 잘 돼요. 우리 인간은 많이 모일수록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 이 밑창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이걸 겨울에 닫으면 안 되겠죠. 닫으면 안 됩니다. 열어놓으시고 제시 위에 개포에 환기구를 넣어주지 말고 내주지 말고 딱 덮어놔야지 이 통은 월동을 잘 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만한데 자 이만한데 이렇게 큰 바람이 들어가가 얼어 죽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계산은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벌통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소문이야. 벌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가 이렇게 있다고요. 자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럼 아까 밑창으로 공기가 바람이 딱 들어간다고 봐요. 밑창으로 바람이 쭉 다 들어간다고 봐요. 이만큼에.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의 벌들이 이렇게 이만큼의 공기층이 딱 여기는 공기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뜨뜻한 공기층. 여기 형성돼가지고 항상 있어요. 찬바람 들어간다고 요 위에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벌을 얼어 죽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찬바람 들어가서 이 줄을 밑에 들어가서 흘러나오지 요 위에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공기층이 딱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에어 커튼 보셨죠? 어떤 회사 있구나. 건물 있거든. 에어 커튼 지금도 에어 커튼. 바람으로써 커튼 막아버리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얼어 죽지 않는다. 단 5매, 6매 개체수가 되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라 그런 겁니다. 한 매, 두 매 좀 불안하다. 솔직히 말해서 개체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 여러분 아시고 조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거 바로 월동벌 보호입니다. 월동벌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벌이나 식량을 갖다가 저장해 놓은 확보해 놨는데 더 이상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꿀을 그대로 가야 된다. 자, 벌을 먼저 보면은 월동벌을 지금 한 매가 되든 5매가 되든 지금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매, 두 매는 약하기 때문에 합봉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나는 죽어도 한 매, 두 매를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한 매, 두 매 벌을 내년에 봄벌을 잘 키우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여왕벌을 확보해서 내년 봄에 혹시 유실될 수 있는 벌통에다가 여왕벌을 넣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만 쓴다 뿐이지 그걸 갖다 늘린다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굳이 합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왕벌이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5매 6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벌통이 많다면은 합봉을 해주는 게 맞다. 2매 3매 합하면 5매가 되니까 건강한 봉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월동 봉군을 보건데,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11월 달입니다. 지금 11월 달이니까 11월 달 낮에는 따뜻하니까 산란을 해요. 하기 때문에 월동벌을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일을 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란 억제를 해줘야 돼. 지금 있는 벌은 8월 말부터 태어난 벌, 9월달 10월 중순까지 태어난 벌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확보해 놨는데, 이 벌을 갖다가 일을 시키지 마라. 즉 노동을 시키지 마라. 왜? 우리 벌의 노동 중에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 외역봉들 꿀을 모아오는 일, 그 다음에 벌집 짓기,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가다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여왕벌이 산란하는 걸 육아하는 거. 이 3가지가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인데, 이 계절에 여왕벌이 산란한 거를 키우려고 그러면 지금 월동벌, 이 벌들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란은 억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월동벌 보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산란 억제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뭡니까? 바로 축계 관리 해줍니다. 축계 관리. 자, 그 축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보호물을 해제하는 겁니다. 내부 보온재도 빼고 외부 보온재도 빼고 전문도 좀 활짝 열고 그렇게 축계 관리해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그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차광망을 해서 직사광선이 벌통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줘라. 그것이 산란 억제예요. 그렇게 해서 월동벌을 지금 보호해주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월동벌이 겨울을 잘 지나고 내년 봄에 여러분들 봄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4, 5월달까지 그 아가시아 꿀을 체면할 수 있는 청년벌을 잘 길러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일을 시키게 되면은 내년 봄에 4, 5월달까지 키울 벌들이 부족해서 부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봄벌이 잘 늘어나지 않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내년에 아가시아 꿀 체면하는 것이 저조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시키게 되면 내년 봄에 바로 낙봉, 즉 충감 현상이 일어나서 벌 개체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눈으로 안 봐서는 우리 모르잖아요. 왜 이래 안 늘어나지? 이 벌들을 잘 보호해서 에너지가 절대로 그 소진되지 않게끔 잘 해서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처리도 하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년 벌이 제 수명까지 살아서 아니면 그 더 이상 살아서 내년 봄벌을 왕성하게 길러낼 수 있는 체력을 절대로 지금 이 계절에 소진하면 안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월동벌 보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비슷하게 벌써 초순도 했고 계속 제가 했습니다. 또 하순에도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월동벌 보호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자, 3번째. 그렇게 강조해도 뭐 부족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응애 방지입니다. 뭐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응애만 잡으면요 전체 질병의 80% 이상을 잡아냅니다. 100% 잡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응애만 잡으면은 모든 면역력이 높아져서 다른 질병 따라서 다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응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해오시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약제도 그렇고 방법이 뭐냐? 봉판도 뺍니다. 그 다음에 왕도 가두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왜 하느냐? 그렇게 해야지 응애를 없애는 거 맞습니다. 지금 봉판이 있다면 여러분들 빼주시면 그 안에 분명히 응애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효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왕을 가두는 것도 산란을 안 해서 애벌레가 없을 때 바로 약을 쳐주면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런데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뭐 몇 통 가지고 계시니까 뭐 여유 있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점 기업화 주문화되다가 보니까 100군, 200군, 300군 하시다 보니까 봉판을 빼낸다.
왕을 가둔다. 이거요.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거 안 하시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약을 치면 확실합니다. 그거는. 하지만은 알지만은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벌 그거 좀 하려고 하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게 일에 찌들어가지고요. 아이고 나 벌 못하겠다 손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나. 왕을 가두거나 봉판을 빼면은 좋습니다. 지금은 왕을 가두고 봉판을 뺐다면 그 이후에 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빼고 해도 충분히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다. 뭐냐? 바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 벌써 2년 전에 우리 양봉학회에서 이 방법이 가장 표준화된 방법으로서 설명을 하고 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 훈증기입니다. 이 훈증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던 봉판 빼고 왕 가두고 훈증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겨울에 이 시기 지금부터 지금 봉판 있지만은 지금 한 번 하고 한 달 후에 되면은 봉판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있겠지만 없을 때 그 두 번만 하면은 월동 들어가기 전에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물론 한 10마리 20마리 있다 할지라도 같이 가자고요. 10마리 20마리가 벌 10마리 20마리 없어도 돼요. 그리고 12월 달은 약간 휴학 기간을 두고 1월 달에 봄벌 시작하기 한 20일 전에 다시 또 지금 없애지 못했던 나머지 아까 10마리 20마리 남았다면 그거를 1월 달에 바로 월동벌을 월동이 끝나고 봄벌을 시작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다시 잔류를 약을 쳐서 없애자는 겁니다. 그럼 그때 잡으면은 봄벌 시작하고 나서는 약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벌이 자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봄벌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바로 농약 성분 살충제를 막 갖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벌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 모르죠. 옛날부터 그렇게 동네 형님이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했고 없어도 했고 덮어놓고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또 여러 번 합니다. 약도 또 강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에게는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벌 시작하고 나서는 약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진드기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했잖아요. 10월달 11월달 철저히 했잖아요. 그 1월달에 했잖아. 근데 왜 또 해? 그런 분들은 지금 11월 1월달에 안 했기 때문에 하시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1월달에 우리 방지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 영하의 날씨에 벌떡 뚜껑 열고 한다고요? 벌 다 얼어 죽어버리게? 지금은 훈증을 가지고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이 기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소개했습니다. 왜? 이 계절에 이걸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사람이 영구적으로 씁니다. 고장도 별로 없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우리 양봉학회에서 테스트 2년 전에 다 했습니다. 가장 옥살산 훈증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계라고 판정을 안 했지만은 아주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계 하나 가지고 자 전기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충전을 전기가 없는 곳에서 충전을 하는 것. 이 기계 하나 가지고 옥살산도 쓰고 내년 봄부터 내년에 그 여름에 바로 개미산까지 이 두 기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그 번거롭게 봉판을 뺀다든지 왕을 가둔다든지 이런 행위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점점점 세상이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인데 여러분들 벌 한 통값만 하면 이거 사요. 벌 한 통 주면 벌 한 통 봉벌 여러분들 하시는 35만 원 40만 원입니다. 이거 전기를 하는 거 35만 원입니다. 이걸 비싸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벌 못 키웁니다. 제가 뭐 이걸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비싸다고 왜 또 한 기계 가지고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벌 한 통값밖에 안 되는데 이걸 비싸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더 싼 약, 속살만 쌉니다. 그죠? 속살만 쳐도 됩니다. 이 시기에. 쳐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만약에 지금 속살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시려고 그러면 연속 3회 해주셔야 됩니다. 난 이 기계는 싫다. 어쨌건, 나는 다른 방법을 하겠다 그러면은 속살만은요, 연속 3회 치시면 됩니다. 지금 10월 달에 하신 분들은 11월 달에, 그리고 똑같이 10월 달에 연속 3번, 11월 달에 연속 3번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자, 지금 지났는데, 놓쳤다. 그럼 지금 연속 3번 해주세요. 또 의심스럽다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한 20일 후에 또 연속 3번 해주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영하로 내려가면 불통. 영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외기 온도가 영상 7도 이하로 내려가면 먼저 벌통 뚜껑 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때 12월 달 될 겁니다. 이달 말이나. 그 벌통 뚜껑 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벌통 뚜껑을 안 열고 소문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권장해 드리는 거고. 또 1월 달에 한다. 1월 달 뚜껑 열고 우리가 속살만을 분무를 할 수가 없죠. 하시려면 지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속살만도요. 아주 살상률이 좋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쓰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꼭 자꾸 기기만 권장하고 말이야. 뭐 이상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뭐 다양하게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째, 다시 정리를 하면은 환기철자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좀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월등부를 보호하는 데서는 어떻게 하냐, 바로 산란 억제를 하다, 산란 억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질병 방제, 응애 방제는 어떻게 하냐, 이 세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못다한 것은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또 우리 하순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음 시간 이런 내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주십시오. 그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겨울채비 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